실제로 그래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추워질 때 환자분들이 무릎 통증을 이제 쉽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는 안녕하세요. 닥터나솔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다쳐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관절염 때문에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무릎 관절염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연관이 있는지, 무릎 관절염에 우리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걷기잖아요. 실제로 걷기를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기압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흔히 기압이 낮아지는 거랑 연관이 있게 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대기압이 낮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관절 내의 압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관절 내는 활액이라고 하는 윤활액이 감싸고 있는데 이 윤활액의 점도가 끈끈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 조직으로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 주변 조직을 압력을 주게 되기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도 연구 결과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추워질 때 환자분들이 무릎 통증을 이제 쉽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기압이 떨어질 때 관절 내 조직이 팽창해서 주변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고 혈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흔히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막 다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날씨가 추울 때 근육이랑 인대 같은 게 경직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그걸 갑자기 풀어야 되니까 통증이 나타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무릎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회복과 손상, 이런 치유 과정, 이런 것들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을 더 느끼기 쉽게 만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 다들 아시다시피 활동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추우면 활동량이 감소하는 거는 마치 우리 곰이 겨울잠 자는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활동량 자체가 줄면은 근력 부족이 되고 관절이 약해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활동량이 감소하면은 체중이 늘죠. 체중이 늘면은 관절에 드는 부하가 늘게 됩니다.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몸의 어느 부분이든 간에 이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무릎에 있는 신경 수용체라는 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조금 더 예민하게 됩니다. 감각이 조금 과하게 느껴지는 건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통증 수용체가 민감도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연구 결과가 있어요. 추운 날씨에서는 통증을 느끼는 그 수용체의 감각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은 계절성 우울증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분 저하 이런 것들도 쉽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통증으로 가는 통증 수용체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가지고 통증을 느끼기 더 쉽게 만들더라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은 습도랑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습도가 아무래도 높아지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수분을 흡수시켜가지고 팽창하게 되고 그럼 주변 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아프게 하는데 원인이 또 될 수 있겠죠. 무릎에 되게 좋다고 하는 걷기라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은 걷기의 강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저강도에서 중강도의 걷기를 추천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강도라는 거는 그냥 느린 산책 이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통증이 심한 경우에 저강도를 추천하고요. 중강도라고 하는 거는 약간은 숨이 약간 찰 듯 말 듯한 그런 정도의 강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통증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거나 통증이 약간 정도 있을 때 추천드리는 강도입니다. 보그 척도라는 척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척도로 계산하면 12에서 14 정도의 강도를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런 정도의 걷기를 할 때 무릎의 통증과 장애를 감소시켜주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빈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주 3에서 5회
그리고 하루 30분 정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프신 분들한테 무조건 30분을 걸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아프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긴 시간을 오래 걷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을 나눠서 걷는 것들을 오히려 추천을 하고 있어요. 한 시간을 내내 걷는 것보다는 10분씩 나눠서 걷는 거. 10분 걷고 쉬고 10분 걷고 쉬고, 이거를 하는 거를 오히려 더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걷기도 여러 가지 걷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평지 걷기를 굉장히 많이 추천한다고들 하죠. 평지 걷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언덕이나 경사진 곳을 걷게 되면은 무릎에 부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평지를 걷는 것 자체만도 힘드신 분들은 보조기나 워커 같은 거를 착용해서 걷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발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발 중에서도 그런 기능성 신발 있잖아요. 충격 흡수해주는 그런 신발들이 좋다고들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걷기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하체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녀석이잖아요. 적당한 하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가볍게 해주게 되면은 무릎에 가하는 부하가 적어져서 무릎을 통증을 줄여준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밴드 같은 거, 저항 밴드 같은 거를 그 허벅지 사이에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그런 운동이라던가 스쿼트를 아주 살짝 하는 거, 예, 그런 정도는 이제 무릎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중 걷기죠. 아쿠아로빅까지 이제 너무 격렬한 건 안 되고요. 수중 걷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제 통증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걷기보다는 수중 걷기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날씨가 추워질 때 무릎이 아픈 거가 진짜 연관이 있는 건지, 무릎에 이제 좋다는 걷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이 아픈 거랑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통해서 얘기가 되었고, 그리고 걷기를 할 때는 평지 걷기를 추천하고, 주 3에서 5회 이제 하루 30분 정도 걷는 걸 추천드리고, 나눠서 걷는 것도 추천드리고, 걷기가 조금 힘들 경우엔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걷는 거, 그리고 좋은 신발 같은 걸 착용하면서 걷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그 수중 걷기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운동이다 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